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공포 아마 이제 곧 시작될 겁니다. 오늘이 11월이죠. 22일에 종부세 납세 고시서가 아마 이제 발송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 달 12월이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해야 돼요.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고지서를 받으면 진짜 공포스러울 거예요. 진짜 공포스러울 거예요. 엄청날 겁니다. 왜냐고요? 이게 뭐 올라도 적게 올랐어야죠. 초세 저항이 일어날 만큼 진짜 올랐다니까요. 한번 보실래요? 이거 한번 보세요. 1주택자 안 올랐다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1주택자 이게 잠실 주공 5단지 전용 82제곱미터입니다. 예, 작년에는 249만 원을 냈습니다. 올해는 389만 원으로 56%가 올랐습니다. 56%. 이게 1주택자예요. 1주택자. 1주택자가 56%가 그러면 공포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버는 것 중에 56% 오른 게 많습니까? 월급이 56% 올랐습니까? 자영업 매출이 56% 올랐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체에서 매출액이 56% 올랐습니까? 안 오르잖아요. 그런데 정부 세금은 56% 올랐어요. 도둑놈이 따로 없죠.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냥 막 나오네요. 그냥 할게요. 진짜 도둑놈이 따로 없어요. 깡패가 따로 없어요. 세금 강탈이 진짜 따로 없다니까요. 1주택자에게도 56%가 올랐습니다. 1주택자. 집값 내가 올렸습니까, 여러분? 예. 집값 누가 올렸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희한한 이념 정책이 올렸어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세금 폭탄을 매기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주택자에게도 이만큼 올랐으니까요. 문제는 2주택자, 3주택자예요. 다주택자는 그야말로 난리 납니다. 자, 다주택자, 2주택자 볼게요. 엄마 아파트 84제곱미터를 가지고 있고요. 잠실 주공 5단지 82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분. 작년에 2020년에는 2,747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예, 올해는 7,336만 원을 내요. 7,336만 원. 167% 올랐습니다. 167%. 야, 이게 여러분, 저는 베네수엘라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 가렴주구가 되고 있다는 거, 이거예요. 가렴주구가 가혹하게 세금을 매겨서 백성이 어렵게 만든다는 게 가렴주구 아니겠습니까? 이 가렴주구 정권이라니까요. 진짜. 예, 집 두 채 있다고 7,336만 원이면 이거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이게 종합부동산세잖아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포함 안 됐습니다. 재산세까지 포함되면요. 예, 강남에 집 두 채 있다는 이유로 예, 1년에 세금만 1억 내는 거예요. 세금만 1억. 세금만 1억 내는 거예요. 1억 가까이 내는 거예요. 미친 거죠. 이게 미친 게 아니고 뭡니까? 이게 미친 게 아니고. 아니, 이런데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돼. 167%나 올랐는데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2주택자 중에 엄마 아파트 대치동에 있는 엄마 아파트 84제곱미터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84제곱미터를 갖고 있었어요. 작년에는 1941만 원을 냈지만 올해는 5441만 원을 냅니다. 무려 180%나 올랐습니다. 180%. 100%도 아니에요. 180%예요. 예. 두 배가 거의 넘어설 뿐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세금공화국, 세금폭탄, 세금 때문에 죽겠다. 세금 많아 못 살겠네. 이 말이 나오잖아요. 오죽했으면 예, 조세저항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까요? 공공연하게. 오죽했으면. 그 정도로 여러분 심각하다는 거예요. 진짜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대한민국 이래서 됩니까?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국가고 시장 경제를 숭상하는 나라고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 돼요? 세채요? 아이고, 뭐 세채 가지고 있으면 그야말로 제가 봐선 역적이에요, 역적. 예. 아크로 리버파크 아리팍 112제곱미터를 하나 갖고 있고, 엄마 아파트 84제곱미터, 그리고 잠실 주공 5단지 82제곱미터 세 채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작년에는 8,727만 원을 냈어요. 올해는 시골에 집 한 채 달래요. 시골에 집 한 채. 2억 3,618만 원을 내랍니다. 2억 3,618만 원. 시골에 집 한 채입니다. 171%나 올랐습니다. 171%.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뭐 집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 많이 내야지 이렇게 이야기해. 여러분 이게 세금 많이 내는 거예요. 2억 3,618만 원이에요. 종합부동산세만 말입니다. 여기에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또 내야 되잖아요. 거기뿐입니까? 어디 국민연금대로 내야지요.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대로 내야 되지. 도대체 집 세 채 갖고 있다고 나라가 지금 얼마나 내라는 거예요? 나라가 1년에 3억씩 4억씩 내라는 겁니까? 그게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국가 맞습니까? 저는 그런 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까지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까지 국민을 괴롭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게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종부세 공포가 그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종부세가 이렇게 올라간 거는요. 기본적으로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갔죠. 공시지가가 장난 아니게 올라갔습니다. 예, 여기다가 그 공시지가를 가지고 세금을 현실화하는 시장가 그 공시지가 시세 반영 비율 이것도 지금 95%까지 올라갔죠.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두 가지가. 그러니까 30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2,490만 원을 냈다면 이제는 7,977만 원. 이거는 종부세만 그래요. 종부세만 그래요.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만큼. 예. 난리도 아닌 거죠. 난리도 아닌 거죠. 저는요 이런 걸 보면 진짜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1주택자들 세금 안 내는 1주택자들 세금 안 내는데 무슨 걱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no예요. 1주택자들도 세금 많이 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3억 이하입니다. 종부세도 3억 이하인데 지금 0.06% 내야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물론 이게 면세율이 있죠. 면세가 지금 9억에서 11억까지로 올라갔죠. 그죠? 9억에서 11억까지. 그러면 11억이면 여기죠. 그죠? 여기. 여기까지는 면세니까 적당히 한다고 하지만 요즘 10억 넘는 집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12억이 넘습니다. 중위 아파트 가격이. 1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나래비를 세우면 중간 가격이 12억이 넘어요. 그럼 이 중간 가격 12억 넘는 건 다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에서 여러분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데 내가 중간 가격이 넘는다. 이러면 종부세 내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내느냐? 1주택자일 경우에도요. 이게 12억이 넘으면 1.2% 냅니다. 11억이 넘으면 1.2% 냅니다. 12억에서 50억 1.6%를 내고요. 1주택자예요. 1주택자. 50억에서 94억은 2.2%. 94억 초과는 3% 내요. 다주택자는 더블입니다. 더블. 그냥 더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블이라고. 11억이 넘으면 2.2%를 내고요. 12억에서 50억은 3.6%고요. 50억에서 94억은 5%입니다. 이건 더블도 넘어요. 94억 초과는 6% 더블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가 종부세 폭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종부세 폭탄.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세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짜 많이 낼 거예요. 내년에요?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대선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겠죠. 내년엔 대선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겁니다. 1주택자가 많이 낼지 안 낼지. 일단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요. 1호 공약이 뭔가 하면 부동산이거든요.
그중에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양도세율 재산세 부담 확 내리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이거 개편되겠죠. 뭐 바로 개편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바로 개편되긴 민주당이 몇 석이에요. 180석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개편되기는 진짜 어려울지 모르지만 아마 여론과 또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게다가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정계 개편이 일어나게 만들려고 하지 않겠어요? 어떤 식이든 정계 개편을 하려고 들 겁니다. 2년 동안 대통령을 식물인간으로 만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식물인간이 되면서 국회가 계속 반대를 하면 그거 못 참을 거 아니에요. 뭔가 나오겠죠. 뭔가 나와서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리겠죠. 어쨌든 윤석열 국민의힘 대표가 됐을 때는 달라진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면 또 달라지겠죠. 대신에 국토 보유세를 더 내겠죠. 지금보다. 오히려 2주택자 3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겠죠. 왜 더 많이 걷냐고요? 공시가격 올라갈 거 아니에요. 게다가 공시가격 시세 반영 비율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올라가겠죠.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금 폭탄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솔직히 우리가 편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국민이 편히 살아야지 나라가 건강하지. 국민이 고통스러우면 나라도 골병이 듭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의 기본 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꽃피울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희망이 아닌가 싶습니다.